예,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입니다. 자, 오늘 박흥식, 아마도 박흥식 지난번에 보셨던 분들은 박흥식이 그 쌀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종이 장사로 바꾸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스웨덴 종이들을 들여다가 그러니까 품질 좋고 싼 종이들을 들여다가 그걸 가지고 일본 기업을 누르고 그 우리나라의 조선일보라든가 동아일보에다가 그 신문용지를 공급해서 그래야 돈을 크게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박흥식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뭐냐? 그게 바로 백화점이었던 겁니다. 백화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20년대 말 뭐 그 무렵이었다고 보면 되는데,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이제 조선에 많이 진출을 했는데 백화점들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스코시라든가 뭐 저 조지아 백화점이라든가 뭐 히라다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백화점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 백화점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 미스코시 백화점이 제일 유명했었는데 그 미스코시가 지금 신세계 본점입니다. 그 건물의 골조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미스코시 또 조지아 백화점은 미도파예요. 지금은 롯데백화점 무슨 뭐 그 별관이 돼 있던가 아마 그렇죠. 그 미도파 백화점 명동에 뭐 그런 이제 백화점들이 막 들어오니까 야, 조선 상인들이 이제 큰일 난 거죠. 조선 상인들은 원래 시전 상인, 유기전 상인 뭐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신흥 상인들은 그 저기 종로 5가 동대문 이쪽으로 쭉 이어지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 시전, 유기전은 어디 있었냐면 지금 그 광화문 내거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로 1가 광교, 종로 2가 3가 파고다 공원 있는 그 일대가 이제 유기전 그 시전 상인들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조선 사람들은 북촌이라고 불렀었어요. 북쪽에 있는 촌이죠. 지금 여러분 북촌 아시잖아요? 북촌 한옥마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북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북촌이면 그러면 남촌은 어디냐? 남촌은 바로 남산 밑에를 뜻했던 것이에요. 남산 밑에가 남촌이라고 불렸는데, 그런데 일본인들이 남쪽으로 진출을 했었죠. 왜냐하면 고종 황제께서 일본인들한테 이제 남쪽의 땅을 살라고 허락을 내린 거예요. 북쪽에는 이미 그 많은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에다 살아라.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다 그게 뭐 일단 문명이 앞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굉장히 그 상업적인 그런 것도 발달을 했고 건물도 좋고 물건도 좋고 뭐 다 그러니까 남촌이 아주 휘황찬란해진 겁니다. 북촌에 비해서 남촌은 휘황찬란하고 그 뭐 상대적으로 북촌은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조선의 소비자들이 다 이제 남촌만 가는 거예요. 예. 남촌만 다 가요. 그러니까 북촌에서는 파리를 날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뭐 여기다 이제 그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1929년 9월호 9월호에 이 별건곤이라고 하는 이 잡지를 보면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구경온 시골 사람들이 평생 소원이 진곡에 가서, 진곡이라고 하는 게 지금 충무로거든요. 그 충무로에 가서 그 좋은 물건이나 맛있는 것을 사 보았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좀 참 재밌는데, 그네들의 상점에 들어서면, 즉 일본인들 상점이죠. 상점에 들어서면 사람의 간장까지 녹여 없앨 듯이 친절하고 정다운 일본인 상점원들의 태도에 다시 마음과 정신이 끌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무뚝뚝하잖아요. 원래 굉장히 무뚝뚝했죠. 요즘엔 굉장히 많이 바뀌었었지만 뭐 살려면 사고 말라면 마셔 뭐 이런 식인데, 일본인들은 그냥 뭐 이 상냥하고 뭐 어서 오세요 뭐 하고 뭐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조선 사람들이 뭐 자기는 못 그러지만 상대방 점원이 그렇게 해주면 자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거기를 몰려간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박흥식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보니까 이 일본인들이 백화점 장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걸 꼭 일본인만 하라는 법이 어딨어. 나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백화점을 만들려고 합니다. 종이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백화점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총독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왜? 조선인이 무슨 백화점을 하냐? 그 당시에 동아백화점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최남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던 그 동아백화점 하나 있으면 됐지 조선은 더 이상 그 백화점 하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그 총독이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 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비즈니스맨이라면 안 돼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 화신상회라고 하는 금은방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화신상회가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 종로 2가에 가보면 YMCA 있잖아요. 그 YMCA 바로 옆에 있던 데가 이제 그 화신상회라고 하는 금은방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 일대에 금은방이 꽤 많이 있죠. 예. 자, 그 화신상회라고 하는 꽤 큰 금은방에다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 화신상회 주인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서는 돈을 못 갚았어요.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흥식이 이제 그거를 그러면 내가 인수할게 라고 해가지고 화신상회를 인수하죠. 그리고서 그 화신상회를 백화점처럼 만드는 겁니다. 백화점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독을 만나서는 이렇게 그러죠. 제가 말이죠. 두고 보십시오. 제가 반드시 내 옆에 있는 동아백화점하고 저기 저 남촌에 있는 저 미스코시 백화점을 내가 반드시 망하게 만들고 말 겁니다. 라고 이제 호언장담을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총독이 백화점 허가를 안 내주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 이제 결국 저 백화점 허가를 받았죠. 받았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경쟁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동아백화점, 북촌에 있는 동아백화점하고 이제 화신상회하고 막 경쟁이 벌어졌어요. 예. 그러다가 화신백화점이 이기죠. 예. 화신백화점이 이제 화신상회가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박흥식이 동아백화점을 이기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이 사람만의 노하우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 좋은 물건을 싸게 판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게 어렵잖아요. 좋은 물건은 다 비싸게 파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느냐? 직구를 한 겁니다. 요즘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그 당시에 물건이라고 하는 건 좋은 물건은 다 1번째니까. 예. 1번째 물건을 즉 일본 상품을 오사카에다가 직접 현지 지점을 내가지고 그 구매 담당자를 직접 파견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대량으로 그 물건을 사가지고서는 화신백화점으로 공수를 한 거죠. 그걸 파는 거예요. 싼 값에. 그러니까 동아백화점이 그걸 당할 수가 없었고 또 심지어는 미스코시도 그걸 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파격적인 경품을 내걸고요. 또 이 양반이 희한한 짓을 한 것이 상품권을 팔았는데 그 상품권을 어떻게 했느냐. 자, 상품권을 팔아요. 파는데 물건을 안 사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 상품권을 가지고 오면 물건을 안 사도 그냥 돈으로 또 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돈으로 내줄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용도로 팔리겠어요? 예, 뇌물로 팔린 겁니다. 그게 사실은. 상품권을 사가지고 그거를 선물로 주면 그게 바로 돈이 되는 거죠. 왜? 그 돈 그거 가져와서 그냥 바로 교환을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런 뭐라 그러나 마케팅 기법들을 활용을 해가지고서는 이 화신백화점이 이제 이 조선의 백화점 업계를 완전히 압도하는 미스코시 백화점조차도 넘어서는 이제 그런 백화점이 되죠. 이제 그러다가 이게 이 사람의 어떤 그 배포라든가 이런 것을 읽을 수 있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대화재가 일어난 겁니다. 그 백화점 옆에 있던 거기서 이제 노숙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담배 피우는데 담배불이 어떻게 번져가지고서는 그게 백화점 건물을 다 이제 이렇게 옮겨 붙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신백화점이 완전히 다 타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자, 잘 됐다 차라리
그 전까지 화신상회의 건물이 4층짜리였거든요. 잘 됐다 이거. 기왕 이렇게 된 거 이거 7층으로 만들자. 뭐 이 조선만에서 제일 높은 거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7층 건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도 설치한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도 설치한다. 그래가지고 최신식으로 그 건물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하는 동안에 백화점을 못 열잖아요. 그 공사 중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양반이 종로경찰서를 찾아갑니다. 종로경찰서가 바로 화신백화점, 그러니까 화신상회 건너편이었거든요. 지금은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은 그러니까 종로 2가 로타리에 그 제일은행 건물 있잖아요.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 종로경찰서 건물이 있었는데, 그 종로경찰서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일본인이죠. 찾아가가지고는, 당신이 말이야, 당신이 치안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불이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지시오. 그러니까 당신 지금 뭐 내가 어디 들으니까 이 종로경찰서를 어디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건물을 좀 비워주시오. 내가 이 건물을 비워주면 내가 여기에 임시로 백화점을 여기다 하겠소. 라고 종로경찰서장을 막 윽박지릅니다. 뭐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그래가지고 종로경찰서장이 그 건물을 내줍니다. 경찰서 건물을.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새로운 백화점을 하나 내는 거죠. 이제 그게 나중에 신신백화점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아마 그 화신백화점을 기억하시는 분은 화신백화점 건너편에 신신백화점이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아무튼 그 건물을 그렇게 쓰게 돼요. 거기에다가 참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참 이 통도 크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옆에 건물도 쓰고 건너편 건물도 쓰고, 원래 화신상회였던 것은 이제 4층짜리를 7층으로 크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선 반도 최고의 그런 백화점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해방을 맞죠. 해방을 맞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네. 친일파 1호로 지목을 받게 되는 거죠. 친일파 1호로 지목을 받게 되고, 반민족 행위자 특별 처리법인가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친일파로 이제 지목을 받아서 조사를 받고 그럽니다만은 이제 풀려나기는 풀려나죠. 하지만 그 이후로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흥안화섬이라고 하는 그 인조견 공장을 만듭니다만은 그것도 엄청난 대실패를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니의 한국 현지법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예. 그 소니하고 화신이 합작을 해가지고 화신 소니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내죠. 그냥 소니였어요, 그게. 그래서 TV도 만들고 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제대로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연세가 많으신데, 연세가 많으면 이제 아들에게 넘겨주게 되잖아요. 그 아들들이 그걸 경영을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화신 소니가 완전히 부도가 나게 되죠. 거기에는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라든가 그 당시에는 금성사입니다만은 그 것들과의 경쟁에서 이 화신 소니가 경쟁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뭐 그런 원인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국은 1980년대를 넘기지 못하죠. 그 오일 쇼크를 제대로 넘기지를 못하고 그만 다 부도가 나고 말아요. 예, 다 그래서 끝나고 말죠. 그래서 이분이 1994년 이제 5월 10일 날 세상을 떠나시는데, 세상을 떠날 때는 그야말로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그런 상태로 떠나게 되는 거죠. 예, 집 한 채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일지물, 그러니까 종이장사로 크게 돈을 벌었고 또 백화점을 해가지고 크게 이 사업을 벌렸던 박흥식의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께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